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아프리카TV에 대한 종목 점검 영상입니다. 아직 일부 기본적 분석을 안 보셨다면 함께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아프리카TV의 팔로우 영상 시작합니다. 네, 제가 1부, 2부 그리고 팔로우 영상을 통해 아프리카TV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영상을 총 3편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이 그 4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 한 2주 정도 만에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프리카TV 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리포트 변동 사항이 이제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리포트를 여기 보시면은 현재 약 8군데 증권사가 리포트로 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11월 3일 날 IBK 투자증권에서, 그 다음에 11월 2일에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 이런 데서 이제 각각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분기 실적이 10월 30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실적 발표되는 것들을 이제 반영한 그런 리포트들이 쏟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그 리포트의 요약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 IBK 투자증권의 요약은 경쟁력 확인,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다, 뭐 이런 리포트 제목을 통해서 리포트를 냈고요. 그다음에 메리츠 증권은 결국 실적을 따라갈 주가,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2021년도 더욱 기대되는 동영상 플랫폼, 이런 리포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리포트를 냈고요. 성장성에 대한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는 리포트를 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은 이렇게 좋을 줄이야, 이것도 호실적에 대한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리포트를 냈고요.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 11월 2일에 냈던 또 다른 리포트는 성장 스토리 확인하고, 이건 뭐 영어가 한국어로 같은 거네요. 네, 일단 어쨌든 총 4군데 리포트들이 상분기 실적이 사실상 막 그렇게 큰 서프라이즈는 아닌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에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은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3분기 실적부터 우선 확인을 해보면요. 3분기 실적은 지금 우리가 이전 컨센서스, 제일 마지막 컨센서스가 10월 16일 정도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117억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39억이 나왔어요. 꽤 큰 폭의 그 상승을 보이는 실적을 발표했죠. 뭐 우리가 흔히 어닝스 프라이즈라고 해도 될 만큼, 어닝스 프라이즈는 보통 컨센서스의 한 10% 정도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어닝스 프라이즈, 반대일 경우에는 어닝 이제 쇼크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EPS도 844원이 직전 컨센서스였는데 실적은 963원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직전 컨센서스가 482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502억이 나왔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더 평가를 해보면은 컨센서스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 약 한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3%가 성장하는 꽤 큰 두 자릿수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가 10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주 실적이 잘 이렇게 만들어졌다. 3분기 동안 실적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비대면적인 상황에서 이런 인터넷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동영상 시청을 하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실적에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연간 실적 전망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실적 전망들이 다 변동이 됐죠. 리포트들이 제법 많이 업데이트되면서 실적 전망들이 많이 수정이 됐는데요. 우선 연간으로 봐도 2020년이 직전 11%에서 16%로 상승을 했고요. 2021년도 직전 28%에서 이 부분은 뭐 거의 변동은 없죠. 28%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영업이익과 EPS, 그다음에 매출액 모두 다 실적 전망이 상향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총체적인, 그러니까 종합적인 평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은 이 2021년은 2020년의 실적과 대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르면 이 부분이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 뭐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세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됐고요. 2022년도 같은 스토리입니다. 영업이익과 EPS, 매출액 모두 직전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다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에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18% 정도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성장세를 이어간다. 성장성이 더 올라가는 그런 컨센서스들이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ROE 같은 경우도요. 2020년은 27.51%, 그 다음에 2021년은 27.78%, 2022년은 26.09%인데요. 지금 ROE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10% 정도를 돌파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성장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뭐 27.51, 27.78, 26.09 물론 약간씩 뭐 이렇게 2022년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되기도 하고 약간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20% 이상의 아주 높은 ROE를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익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런 현재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 ROE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아프리카 TV의 성장성은 확인이 될 수 있다, 담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평가를 보면은요. 가치 평가는 2020년이 원래 직전은 1.79였고요. 현재 1.28로 계산이 돼 나오네. 그죠? 그다음에 2021년은 직전에 0.56이었고 현재는 새로운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0.54가 나오거든요. 이 가치 평가는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0.5에서 1 정도까지가 적정 주가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보다 더 높아지면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의 주가 상황을 보면 2020년에 실적 전망 대비해서는 약간 고평가 국면에 있다. 대신 이제 지난 직전에 1.79인데 1.28로 떨어졌죠. 그 직전은 2.28에서 또 1.79로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점점 성장성이 점점 그 주가에 고평가되어 있던 주가의 부분을 점점 그 차이를 메꾸고 있다. 그 갭을 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조금 떨어진 부분이라서 2020년이 일단 1보다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고평가 국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그만큼 주가보다 그 이익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가 더 빨리 더 높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대신에 2021년 같은 경우에 0.54니까 뭐 적정 주가 보통 우리가 1이라고 보는데 그 1보다는 더 낮은 0.5 가까운 저평가 국면의 수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를 보면요, 분기도
컨센서스들이 다 좋게 발표되면서 분기들도 다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2020년 4분기, 올해 4분기는 직전 컨센서스가 48%에서 지금 거의 62%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죠. 그 다음에 내년 1분기도 694,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대비 694%나 성장할 큰 폭의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의 첫 번째 분기부터 아주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더 올해보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 2021년에 가치 평가가 지금 0.54로 올해 대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주가로 봐서는 그만큼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절대적인 평가 자체도 28%의 성장성을 올해 대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실적 전망은 이제 계속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실질적인 데이터와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합친 YOY, 그러니까 YOY라고 하는 것은 현재 2021년 1분기까지 실적 전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이 4개 분기를 합치면 1년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1년의 데이터를 누적을 해보니까 전체 평가가 약 한 36% 정도 성장을 할 것 같다. 2019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2019년 대비 한 36%의 성장을 예상한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연간 실적은 얼마냐면 연간 실적은 현재 16%예요. 그래서 16%에서 내년에 28%의 성장성을 향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분기의 내용을 봐서는 분기 4분기 최근에 4분기를 누적한 걸로 봐서는 벌써 36%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분기적인 실적을 더한 게 연간 실적 전망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분기 실적이 너무 과대하게 평가된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연간 실적이 너무 적게 평가된 부분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분기가 조금 더 자세한 어떤 기간에 대한 실적 전망이다 보니 이 분기 실적이 조금 더 맞춰지는 경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간 실적이 분기 실적으로 맞춰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리포터들에 의해서 그 실적 전망들을 예상을 해보건데 점점 이 연간 실적, 그러니까 내년에 28%라고 하는 연간 실적이 더 높이 올라갈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전히 실적적으로는 아프리카 TV는 아주 좋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스하고 공시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리마크able 할 만한 내용은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바로 그냥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 우리 업종 테마 쪽은 또 제가 관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업종을 지금 분류를 하지 않고요. 저는 뉴딜 펀드 쪽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뉴딜 펀드에 이 아프리카 TV도 포함되어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종과 테마 또는 섹터에 넣어서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뉴딜 펀드를 통해서 보는데 뉴딜 펀드를 최근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막대 그래프가 있죠. 막대 그래프가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파란색부터 시작하거든요. 파란색이 조금 더 그래프를 크게 볼까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20일에 해당하는 20일 이동 20일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이 10일, 그다음에 회색이 5일, 그다음에 노란색이 현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점점 그 추세가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최근에 지난주 최근에 좀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기운들을 보여서 다른 섹터들도 이렇게 상승의 기운들을 많이 포착할 수는 있죠. 마찬가지로 뉴딜 펀드 쪽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아프리카 TV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아직 뉴딜 펀드의 테마가 주도적인 업종과 테마, 주도적인 섹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죠? 예, 다른 어떤 내용들을 보면 다른 테마 섹터들을 보면 이렇게 높은 부분까지 올라간 테마들 섹터들이 있죠. 근데 뉴딜 펀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꼬마 작은 사이즈의 상승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본격적인 테마로 형성됐다 보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지금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의 기운을 주도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는 힘들다. 나 혼자 가기는 어려워요. 보통은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 내에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 섹터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과 함께 힘있게 올라가면서 그 섹터 자체가 힘있게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 본격적인 상승의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 예를 들자면 자동차라든지 지금 이제 제일 가장 힘이 좋은 게 자동차 대표주 테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풍력, 뭐 태양광 같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은 아주 높은 등급의 그 테마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죠. 거기에 비하면 아직 뉴딜 펀드는 꼬마의 위치다. 아직 작은 관심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 테마로서 또 섹터로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지를 이제 계속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힘이 없는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리포터들이 나와서 컨센서스가 변동되면 당연히 적정 주가도 변동이 발생하겠죠. 지금 보시면은 적정 주가가 85,356원으로 물론 2021년 기준입니다. 내년에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계산상으로는 지난번에 적정 주가는 한 8만 천 원대였는데 8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건 차트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를 발표하고 있는 정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내지는 적정 주가를 약 한 8만 원 선까지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 목표 주가라고 하는 것들은 정권사가 이제 정권사 리포트를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목표 주가도 대부분 이렇게 함께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최근에 발표했던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원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은 8만 5천 원, 신한금융 8만 5천 원, 한국투자 7만 8천 원, 그 다음에 유한타 정권 8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자기들 리포트 상의 목표 주가 또는 적정 주가를 발표를 하죠. 그 발표된 목표 주가를 평균으로 나눈 것이 전체적인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8만 125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직전 적정 주가는 78,750원, 정감률은 약 한 1.75% 정도 더 상승했던 그런 리포터들의 전체적인 평균인데요. 저는 제 계산에 의하면은 제 나름대로 계산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로 계산을 했을 때 적정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8만 5천 원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 차트상에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에 차트를 조금 크게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있죠. 초록색 선 실선이 2021년에 적정 주가입니다. 85,356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나와서 제가 여기에 지금 그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점선으로 된 거 있죠. 점선으로 된 초록색은 2020년 현재 있는 올해의 적정 주가입니다. 약 66,914원이거든요. 913원인데 이 적정 주가는 이미 지난 4월달, 뭐 7월달 이럴 때 한 번씩 다 타치를 했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의 적정 주가는 이미 타치가 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저는 그 다음 해 내년에 적정 주가를 끌어와서 그 적정 주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직 2021년이면 이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한두 달 후에부터 이제 적용될 그런 새로운 적정 주가를 지금 끌어와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초록색 선과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실선, 이 구간이 2021년의 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적정 주가에서 많이 떨어지면 한 46,000원까지 46,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뭐 그때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갈 만큼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정말 싸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고점 밴드는 지금 여기 표시를 할 수는 없는데요. 고점 밴드는 2021년의 고점 밴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의 고점 밴드는 약 10만 7천 원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꽤 괴리가 높죠. 10만 7천 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더블 정도는 아니지만 한 7, 8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 고점 밴드라고 하는 것은 그 가격까지 올라도 뭐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가격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아주 너무 고평가되는 거다. 너무 많이 거품이 낀 거다라고 판단해서 조심해야 될 근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근역이 10만 7천 원이라서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높을 때는 10만 7천 원 정도, 아주 낮을 때는 한 4만 6천 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있는 8만 5,300원 정도, 8만 5천 원 정도 근역이 적정 주가다 이렇게 놓고 현재 포지션과 비교를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의 어떤 성장성의 방향을 주가의 상승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측이라는 단어는 제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적정 주가 설명드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적정 주가라는 것은 한번 그어지면 그게 그들 가격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컨센서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주가에 따라서 약간씩 몇 퍼센트 정도는 아래 위로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가격 하나만을 픽스해서 보시지 마시고요. 어떤 전체적인 아이디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는 선에서 이 적정 주가를 이해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권사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리포트의 목표 주가를 진짜로 목표 주가로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건 정말의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자기들도 어떤 방식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되어진 적정 주가, 목표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타겟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참고적인 금액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2020년에 적정 주가가 얼마냐면 66,913원이었거든요. 물론 뭐 7월 달또 언제쯤 타치했나요? 4월 달에도 한번 타치를 했죠. 그죠? 그다음에 7월 달, 6월 달 다 타치를 했잖아요. 타치를 하고 지금 밀려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2020년에 적정 주가 66,914원보다 현재 가격은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해서 2020년도 사실은 적정 주가까지 못 미치고 있고 심지어는 적정 주가 상단 밴드가 얼마였냐면 2020년에 적정 주가 상단 밴드가 84,000원 정도 부근이거든요. 84,000원 정도 부근인데 84,000원 부근까지는 올해는 타치를 못했어요. 올해는 전혀 타치를 못하고 그냥 그림에 떡만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하지만 2022년에 적정 주가를 향해서 주가가 계속 간다는 것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지금은 싼 가격이다.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2020년에 가치평가상으로는 1. 얼마였죠? 1.28 정도 됐기 때문에 일보다 높으니까 약간 고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2020년이 거의 다 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걸 보자면 내년에는 0.54 정도니까 아직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선 주봉,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봉 화면입니다. 주봉 화면에 보시면은 우선 주봉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12주 이동 평균선을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12주 이동 평균선은 여기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선이 12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네, 이 선을 12주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 선을 지금 현재 돌파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위에 12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분홍색 선, 분홍색 실선은 4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4주 이동 평균선 또한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아프리카 TV의 주가 61,200원은 12주 선도
또 4주 이동평균선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의 어떤 전체적인 추세가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런 가격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주선이 무너지면 조금 위험해진다. 또 아래 방향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주식은 다 확률 싸움이에요. 100%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확률을 더 높게 보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높은 확률 쪽으로 베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12주선과 4주선은 살아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는 지표, 보스티안 지표인데요. 이 보스티안 강세 지표는 주로 그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스티안 지수는 사실 이번 주에 지금 데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사실 지난 10월 30일 날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예, 급등하는 장중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자체가 힘이 빠지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윗꼬리를 달았던 이 부분들이 아마 이 그 보스티안 지수를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많은 익절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익절을 하고 나간 세력들이 좀 이렇게 큰 금액으로 빠져나간 부분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보스티안 지수가 일단 데드 사인이 떴는데요. 일단 이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볼 필요도 있다. 이 부분 때문이라도 당분간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다. 달리 말해서 또 조정이 나오면은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량을 더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여기 있는 예, 여기에 있는 이 구간, 그러니까 최근 파동의 가장 저점과 또 최근 파동의 가장 고점을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서요. 그 사이의 영역을 피보나치 수열로 배열하는 거죠. 이 피보나치 수열을 그리는 선들은 각 HTS, 각 증권사 HTS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이 차트에 그 피보나치 수열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피보나치 수열에서 중요한 선은 주로 38% 선과 50%, 62%이 선들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다. 다른 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 선들이 중요하게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보스티안 지수 중에 38%에 해당하는 구간이 58,096, 그러니까 58,096원 정도. 뭐 그냥 간단하게 58,000원 부근까지가 좀 강력한 지지선이 나올 수 있다. 이 금액대죠. 이 금액대로 강력한 지지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또 그렇게 기대해 볼 만한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선이죠. 예. 그 다음에 일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일봉에서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선 현재 주가가 어떤 위치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께 상태 파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레벨업하는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레벨 다운하는 상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레벨 스테이 구간. 레벨 스테이 구간 옆으로 기는 거죠. 레벨 스테이 구간이 있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우선 판단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대응 또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보시면은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레벨업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레벨업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레벨업 구간을 만들었어요. 이때 레벨업 구간을 만들고 나서 더 이상 레벨의 업은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기준에는 그 이제 3일 음봉을 3일 동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은 저는 이제 그 레벨업 구간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정 수준으로
잠깐만요. 예. 차트를 조금 키워서 네,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상승하든 레벨업하던 추세를 멈추고 지금 하락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부터 이까지가 한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레벨, 이렇게 까만 부분이 있죠? 이 영역이 지금 현재 한 레벨 완성. 지난번 레벨은 대충 요렇게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정도의 레벨이 있었는데요. 그 레벨을 뚫고 올라가는 레벨업 과정을 한 3, 4일 정도 만들어 줬고요. 지금은 새로운 레벨, 박스를 하나 더 위에 쌓았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스라는 표현에 익숙한데요. 저는 레벨이라는 말로 이제 그걸 대체할 뿐인데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레벨을 업했다. 그 전에 레벨은 이제 이쯤에 이제 형성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레벨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레벨은 첫 번째 레벨은 레벨 상승이라기보다는 여기는 하락 레벨, 그러니까 레벨 다운이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레벨 다운이기 때문에 상승 레벨만 확인한다면 이게 첫 번째 레벨, 이게 두 번째 레벨, 지금 두 번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있어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 5파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데요. 1, 3, 5가 상승 파동이잖아요. 이제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이건 뭐 세 번째에 해당하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세 번째 파동이 가장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 부분보다도 그냥 레벨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레벨은 얼마 전, 그러니까 10월 말, 그 다음에 11월 초에 레벨업 구간의 과정을 끝내고 지금은 레벨 스테이 구간에 들어있다.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레벨업 구간이나 레벨 다운 구간에서는 섣불리 매매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좀 당할 수가 있거나 더 크게 이익을 볼 거를 이익을 빨리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익을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레벨 다운 구간에서 잘못 샀다가 그냥 더 많이 물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업과 레벨 다운의 그 구간에서는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매매는 언제 하느냐? 바로 레벨 스테이 구간, 지금과 같은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주봉 상태를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보인다, 기술적 지표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레벨에서 조정 국면에 물량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물량을 더 신규 진입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물량을 갖고는 계신데 내가 원하는 만큼 수준의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이때 물량을 더 사모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레벨을 우선은 3등분 분할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 등분을 하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편의상 1층, 2층, 3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1층, 2층, 3층인데 1층, 2층, 3층 구간에서 내가 적절한 양을 이제 이 구간에서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걸 균등하게 분할해서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 2층에서 3분의 1 정도, 1층에서 3분의 1 정도 균등하게 분할해서 매집하시는 게 좋다. 그럴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떨어질 때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 올라갈 때도 또 이런 선들을 돌파할 때 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따라가는 그 전략이죠. 그렇게 해서 총 한 6번 정도의 분할 매수 전략을 동원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모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야 된다고 한다면 100만 원씩 떨어질 때 3번, 올라갈 때 3번 정도. 물론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죠. 내려오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내려와서 살짝 밀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패턴과 그 기대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로 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기는 1층에도 왕창 사는 게 제일 좋겠죠. 1층에 왕창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1층까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조정이 1층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사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2층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확 틀어서 레벨업으로 만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을 가급적 모아서 그 다음 레벨에서 이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해요. 금액이 크든 작든
물론 너무 작은 금액을 분할 매수하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종목에 뭐 몇백만 원 정도를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이 당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너무 높은 금액대에서 너무 많은 물량을 그냥 이렇게 사버리게 되면 그냥 사자마자 떨어진다 하는 말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서 이 구간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아프리카 TV를 물량을 좀 모아 보시는 것이 다음 한 번 더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수급을 보시면요. 수급이 지금 아프리카 TV가 지금 계속 좋아요. 그죠? 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무슨 수급이냐면 기관 또는 외국인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반대로 이렇게 파란색이 된 게 개인들의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관과 외인을 한편으로 보고 개인을 한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팀의 매수 그 주체만 갖고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크게 매수 주체를 나눌 때는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주체를 따지지만 저는 이 차트 상에서는 그냥 두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메이즈라고 말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을 한편으로 보고 개인을 또 다른 한편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실 때의 그 수급적인 측면을 보신다면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적적인 부분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기관 또는 외국인의 메이저 세력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는 지난 9월 말경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미션이 뭐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고 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거든요. 저는 볼린저 밴드 2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중앙선이 21 이동 평균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이 뭐냐면 밑에 있는 하단 밴드를 만났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죠.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 미션은 위에 있는 상단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상단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 목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올라가다가 보면 가운데 있는 중앙선인 21선이 항상 지지 또는 저항의 위치에서 딴지를 걸어요. 너 어디 가니? 하고 딴지를 걸어서 이 21선을 잘 통과하고 올라가는 상승 기운이 올라간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들어 가기 쉬워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밀려버리면 자꾸만 그 21선 중앙선을 돌파해야 되는 것을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 종국에는 반드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핑퐁으로 서로 튀겨가면서 만나는 것이 이 볼린저 밴드의 그 생리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또 방향성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딱 고정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왔다 갔다 함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션은 그래요. 하단을 만났으면 그다음 상단만으로 가는 게 미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9월 말경에 하단을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이번 11월 초에 지금 상단을 만났죠. 상단을 만났으면 계속 이렇게 상단을 벗어난 상태로 올라가면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할 수는 있는데요. 에너지를 한 하루 이틀 분출하다가 다시 이 볼린저 밴드,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에요. 예, 이 상단을 이탈하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밑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 미션이 뭐가 된다고요? 예,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러 가는 것이 미션입니다. 물론 중앙에 있는 중앙선, 현재로서는 21 평균선이죠. 21 이동 평균선에서 한번 점검을 받는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상황을 거치겠지만 이 21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은 정말 좋은 힘의 패턴이 나와요. 정말 더 좋은 에너지의 강도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가 뚫어지면 밑에까지 흘러내릴 수 있다. 밑에 흘러내리면 가격이 더 크게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3분할선 구간이 지금 그 볼린저 밴드의 구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로 21선에서도 뭐 조금 물량을 모으고 또 떨어지면 58,000원 부근에서 제일 많이 물량을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전략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격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날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는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후행 스팬이라고 그랬죠. 후행 스팬이 이미 이 가격대에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구름대를 봐도 이 구름대 위에, 구름대 위에 지금 이제 가격이 위치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선행 스팬 1, 2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이제 양운을 만드는 골든을 낸 게 사실은 11월 초쯤에부터 이제 골든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일목균형표상으로서는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조정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하락의 뭐 시작이다, 또 이 주가가 무너졌다, 패턴이 무너졌다, 추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보조적 지표들로 봤을 때는 건강한 조정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물론 여기에 적혀 있는 레벨의 하단 58,350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여기 58,096 이렇게 초록색으로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주봉에서 확인했을 때 피보나치 선의 38%에 해당하는 구간이에요. 피보나치의 38% 구간은 정말 강한 저항이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한 58,000원부터 58,300원 요 사이 이 정도 근역에서 강한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져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더 이상 상승을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이렇게 하락을 보인다면 여기가 또 중요한 손절선의 위치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딱 한 라인, 한 가격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의 권역대를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하면서 나는 58,000원이 손절선이라고 해서 하루 58,000원이 이탈한다고 해서 너무 단호하게 잘라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팔았는데 바로 올라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정도는 여유를 두고 더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 확실히 58,000원 이탈하는 기운이 느껴진다면 뭐 종가상이든 또는 뭐 장중이든 손절 처리를 하는 그런 식의 매매 전략을 저는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너무 단호하게 58,000이라는 선 하나만 믿고 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아래 위로 한 1, 2% 정도씩 아래 위로 폭을 두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손절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현재 이 일봉상에서는 제가 5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손절을 산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양날의 칼이에요. 58,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사신다면 가장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밴드 상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밴드 상에서 봤을 때 그렇다. 58,000원 부근이 무너지면 그 다음 밑으로 레벨 다운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반밖에 못했는데 40분이 지났어요.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보는 것도 40분 상당히 긴 영상이잖아요. 지금 뭐 아마 다른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무슨 유튜브 영상 40분짜리를 거의 없잖아요. 보통 뭐 15분, 20분 길어야 뭐 25분, 30분인데 이건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아프리카 TV의 팔로우 영상을 마치고요. 대신에 조만간 바로 며칠 있다가 다른 종목보다도 이 아프리카 TV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영상을 바로 하나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내용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오늘 현재 상태로서의 평가를 하자면 지금 현재 레벨 구간이 한 58,000원 권역에서 64,000원 권역 뭐 이렇게 지금 레벨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형성되어 있는 레벨에서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급적 58,000원 정도를 바람 라인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로 떨어질 때도 좀 사시고 오를 때도 사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64,000원이 이 박스의 상단이니까 물량을 좀 많이 매집됐다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 또 살짝 정리해 주시는, 그러니까 물량을 완전히 다 판다는 말이 아니라 살짝 일부 정리해서 혹시 다음에 떨어질 때 다시 재매수하는 타이밍을 노리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이 나올 수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레벨에서의 이익은 볼 수가 없어요. 이 레벨에서 이익 봐봐야 얼마나 보겠어요. 기껏해봐야 뭐 5%, 10%밖에 더 보겠어요. 레벨업이 돼야 됩니다. 레벨업 단계에서
이때 사신 분들이 이 레벨 단계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때 만약 이때의 이 레벨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평균선으로 사셨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면 최소한 15% 20%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사실상 이때부터 제가 9월 말부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이 많은 생각할게요. 예, 절대 제가 추천하는 그 영상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저는 이때부터 사실은 물량을 모아 나갔거든요. 모아 나가서 얼마 전 레벨업 되는 구간에 전체는 아니지만 약간은 팔았어요. 약간 인출을 하고 지금 다시 떨어지면 다시 물량을 모을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전략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들께서 이제 해보시고 하지만 이 레벨 권역에서는 물량을 모아 나가신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많았네요. 원하는 내용들을 다 제가 항상 이 설명드리는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은 하면 보통 한 40분, 35분, 40분 이렇게 하는데 오늘 3분의 2 정도밖에 거의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예. 하여튼 다음 영상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좋은 또 행복한 투자 계속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